미래를 위해서. 자, 저번 시간에 일단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공통금 문제까지 했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금 문제는 뭐 최고창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뭐 인수분해가 딱 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봐도 돼요. 뭐 여러분들 뭐 여기 노트북도 다 있고 뭐 여러분 스마트폰도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보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혼자 이상하게 공부하지 말고. 벌써 여러분들 저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수업하고 다 까먹었겠죠? 지금 복습하는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복습 안 했으면 다 잊어버렸겠죠. 여러분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 머리가 다 그렇지 뭐.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리셋이에요. 그때 공부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그때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거의 리셋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 때만 조금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나오니까 여기 나올 만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머리로 봤을 때. 시험 때만 공부해서 나올 만한 친구는 없다. 그 정도의 머리였다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은 대표 몇 번을 할 차례냐면 몇 번이죠? 대표 15번.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페이지로 따지자면 284페이지가 되겠어요.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부정방정식이 뭐죠?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니까 부정하다. 영어 시간에 배우니까 이 부정은 뭐냐면요,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인데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면 쉽게 보자면 방정식의 목적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근과 해를 찾는 겁니다. 뭐를 찾는 거라고요? 근과 해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죠. 이때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에도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2개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게 되죠?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딱 1개야지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2개도 나올 수 있고 3개도 나올 수 있고 4개도 나올 수 있고 연립 2차원식 하면 이제 2개, 3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뭐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미지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2개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식이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 x, y가 하나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식의 미지수가 2개인데 예를 들어서 식이 1개만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방정식으로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아요. 뭐 y가 1이야. 그럼 x 몇이 되는 거죠? 3인가요? 뭐 y가 2야. 그럼 x는 몇이죠? 1이죠. 뭐 이건 뭐 지금 정수만 찾고 있는데도 무수히 많죠. 자, 미지수가 2개인데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해가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아져요. 만약에 미지수가 3개야. 이제 식을 2개를 준다고 치면 얘도 부정방정식이야.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지만 근이 딱 고정돼서 몇 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본다? 다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얘가 해가 무수히 많잖아. 해를 다 뭐로 찍은 거? 좌표로 찍은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차 함수.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그걸 다 좌표로 찍은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불러요. 그럼 부정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부정방정식도?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럼 이거 다 구해야 돼?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 부정방정식에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이 해를 제한해 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 해를 제한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어요. 이 제한 조건에서 첫 번째가 정수, 자연수 이런 제한 조건이 있고 실수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부정방정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해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찾으라 그러면 무한계가 나온 거니까 뭐 찾아 못 찾아? 못 찾죠. 무한계가 답인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하고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자, 대표예제 15번을 봅시다. 대표예제 15번을 보면 부정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 보이냐? 자, 얘는 부정방정식이에요. 왜냐? 미지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죠? 2개예요. 식은 몇 개 줬죠?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얘의 제한 조건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 해가 제한이 안 되면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니까. 그 제한 조건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수 뭐라고 했죠? 정수 x, y라는 제한 조건을 준 거죠. 그럼 정수 x, y라는 제한 조건을 어떻게 근을 구할 때 이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를 활용해요.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통해서 찾아내요. 이런 거죠. 자, 함수를 넘겨요.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있고 넘겨요. 함수를. 마이너스 4 넘겨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 x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 x, y가 있다고 치면 x랑 뭐랑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x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거꾸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곱한 게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곱하면 몇이죠? 플러스 2죠. 여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당연히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당연히 2 더하면 양변에 똑같이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왜 이게 더했냐? 인수분해 대독하이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나온단 말이죠. 좌변. 그래서 좌변이 뭐가 나오냐? x-1, y-2가 되겠고 여기 뭐가 나오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x, y가 정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정수꼴이니까 약수들만 찾으면 돼요. 뭐만 찾으면 된다? 약수. 그러면 1, 2가 있겠고 2, 1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보면 알겠지만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반대로 2, 1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고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너 4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x, y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약수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제한 조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x-1이 마이너스 1일 때 y-2가 2일 때 이거 다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x-2 자리고 이게 y-2 자리가 되는 거죠. 이때 x, y 다 찾는 거죠. 그럼 총 몇 쌍이 나온다? 정수 조건 때문에 총 4가지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푼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부정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부정방정식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봤을 때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개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연립 2차 방정식도 보자마자 연립 2차 방정식 1차랑 2차네 첫 번째 용어로 풀면 되겠다. 자 2차랑 2차네 한쪽 인수분해서 풀면 되겠다. 1차 2차 아니네? 이거 대칭형이다. 알아서 딱 보자마자 풀어내야 돼. 이름을 아는 순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거야. 못하는 애들은 뭐냐? 봤을 때 걔가 누군지를 몰라요. 당연히지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여기 위에다가 부정방정식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안 써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다 부정방정식 풀겠죠. 시험 문제 때는 걔가 부정방정식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대충 암기해서 푼 거죠. 위에 거 그렇게 풀었으니까 밑에 거 그냥 풀어요. 걔가 이름도 모르는지.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연립방정식 풀잖아? 그럼 네가 구한 게 뭐야? 몰라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별 생각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수학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부정방정식이고 걔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름도 모르죠. 그럼 푸는 방법도 모르겠죠. 틀려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았을 때 얘는 이 유형이구나. 이게 풀어야 되겠다. 이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x, y가 그럼 총 몇 개가 나오냐? 이때 x는 몇이겠냐? x는 이때가 0, y는 4가 나오겠죠. 이때 x는 1 나와야 되니까 2가 되겠고 y는 0이 되겠죠. 이때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y는 3이 되겠죠. 또 이때 x는 3이 되겠고 이때 y는 1이 되겠죠. 이 4개가 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이제 근이에요. 정수근이니까 딱 4개만 나오는 거죠. 정수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딱 이 꼴들은 딱 정해지는 거야. 정수나 자연수 꼴들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곧바로 풀어볼게요. 15-1번하고 15- 몇 번을 풀어볼까요? 15-3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5-1번과 15-3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푸는 방법은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정리할 때 인수분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수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서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고 잘 못 풀면 또 내가 풀어주겠죠. 지금 쉬운 거 하고 있는데 1번과 3번 풀라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데 지금 못 풀면 슬퍼지는 거죠. 자, 상수 넘겼고 이거 뭐 부정방정식이니까 x, y 넣어가지고 이제 얘는 뭐랑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3에서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되겠죠? 뭐 이게 뭐 크로스 인수분해는 뭐 여러분들 뭐 맨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지겨울 정도로. 근데 여기 뭐 더해야 되죠? 우리 효민아? 여기 6 더해야 되나요? 네. 여기도 6 더해야 되겠죠? 당연히지만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거 써주면 뭐 인수분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뭐 y-3 여기 이제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곱해서 5가 되는 게 이제 정수에서 정수 뺀 거니까 정수꼴로 나오면 뭐 1,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몇 개가 나오죠? 총? 4개가 나오겠죠? 다른 게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때 이제 x, y 찾으면 되죠. 이때 x는 몇이야? 1 나오면 x는 3이고 y는 몇이죠? 8? 요건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2. 요거는 x가 7이고 y는 4. 그때 x는 마3이고 y는 뭐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4개가 나오겠고 뭐 순서상으로 쓰라겠냐? 뭐 이게 답이죠? 4개가 답이죠. 이렇게 4개가. 그런 꼴로 만드는 거. 그럼 15-3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풀었냐? 15-3번은? 장현아, 이거 풀었어? 어성은? 아니요. 왜 실패했어? 15-3번이요. 1번, 1번. 아, 이거 그런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인수분해 잘못. 인수분해 잘못해서. 아니, 크로스 인수분해잖아, 이거. 아이고. 아니, 크로스 인수분해 아니야? 15-3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근과 기성의 쓰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약간의 응용이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x 더하기 2m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게 있고, 이 근은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다 뭐다? 정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을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가 2m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약간의 응용이죠? 이때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 없애야 되는데 누구를 없애면 좋을까요? 알파, 베타, m이 있습니다. 누구를 없애는 게 좋을까요? m을 없애야 돼요. 왜 m을 없애야 되죠? 알파, 베타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아는 놈은 버리지 않죠. 모르는 놈은 집에 보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차수를 낮추는 거,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미지수를 소거할 때 누구를 없애요? 우리 모르는 놈. 그죠? 인맥이 항상 되게 중요해요. 내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 중에 누굴 버릴 것이냐. 당연히 아는 친구를 버리면 안 되겠죠? 모르는 친구를 먼저 이제 안녕 하겠죠? 아니요? 모르는 친구를 챙겨주나요? 아는 친구 버리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아는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좀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m 값을 없애면은 요 m 대신에 l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에다가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얘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얘를 넘기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고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우변에는 마이너스 얘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뭐 있어야죠? 4 있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도 4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고 나니까 미소거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놈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뭐랑 연결시키는 문제인 거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엿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인수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무엇이다? 몇이다? 우변이 마 3이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 1, 3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 3, 그 다음에 3, 1, 3,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돼서 또 몇 개의 근이 나오겠죠? 4개의 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거시키고 놨을 때 부정방정식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여기서 몇 개죠 지금? 3개죠? 아니에요? 알파, 베타, m이 되겠고 식은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죠.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자를 소거시킨 다음에 이제 정수 조건이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식을 딱 떠내가면서 부정방정식이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봤는데 넌 누구? 이러면 뭐 다음 스텝이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가 않겠죠. 자, 이런 문제 쉽지 뭐 처음에 보면 아주 쉽지는 않죠? 너무 쉬워요? 껌이에요? 껌이었으면 좋겠지만 껌이 아닌 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4번은 뭐 교육청 지출이라고 해서 뭐 시역 더하기라고 했는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 부분을 다 풀어내는 거죠. 잘 모르겠다. 영상 다시 보면서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남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연수 조건이 있겠고요. A보다 누가 크다겠냐면 B가 크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오겠고 K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고 플러스 8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가 왜 시역 더하기 문제인지를 한번 보자면 일단은 얘는 x에 대한 무슨 식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에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죠. 자, 첫 번째 항등식 개념을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시역 더하기 있는 거죠. 항등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수치대입법으로 갈 것이냐 기획수비법으로 갈 것이냐 그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이게 기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부분이 있어요. 시환이에요. 시계에서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 공통부분이 잘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누가 공통부분이죠?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얘를 치환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뭐로 치환할 거냐면 뭐 a로 치환할게요.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보자면.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a로 바꿔야 되는데 미안해. 대문자 a로 바꿔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제 a 항등식이 됐겠죠? 그럼 이제 내림차수 정리해서 뭐 계수비교법을 쓰던지 뭐 그러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3a인데 ka니까 k 플러스 3의 a 더하기 8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되겠죠? 전개하면 소문자 a 더하기 b의 a에다가 a, b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이제 계수비교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때 이제 a, b가 자연수인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3이랑 뭐랑 먼저 같아야 되냐면 a 더하기 b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8하고 뭐가 같은 거죠? a, b가 같은 거죠. 요거 거죠. 그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그래서 정수 조건인데 요 문제가 조금 재밌어진 게 여기서 a, b가 나와요. 정수니까. 몇 개밖에 안 나오겠어. 8을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연수니까 1, 8 그 다음에 2, 4가 끝이에요. 왜냐면 자연수고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커야 돼.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게 A, B가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가 1이면 B는 8이고 A가 2면 B는 4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쓴 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잘 보면 알겠지만 부정방정식만 들어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봐봐. 항등식 개념이 있어요. 이거 X로 시작했지만 치환하게 돼서 A의 항등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썼죠? 식 뽑아낼 때 제수비교법을 쓴 거야. 맞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부정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을 통해서 이제 A, B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K를 찾을 수 있는 거죠. K는 뭐야? 결론은 A 더하기 B 빼기 3이잖아. 결론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맞아.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넣으면 9지. 그럼 K가 뭐 나오죠? 이때는 뭐가 나오죠? K가 6이 나오고 이때는 K가 뭐 나오고 6 빼기 3이니까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모든 상수 K 값 해보면 몇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9가 된다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통째로 하나만 딱 내면 쉽지. 근데 여러 개 이렇게 섞어놓는단 말이야. 항상. 고등학교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15- 아까 전에 봤지만 얘도 뭐랑 섞어놨죠? 2차 방정식 근거 계승례를 대부분 이렇게 문제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려면 여기서 어떤 개념들을 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은 거지.
한 개만 딱 써 있는 문제들은 쉽죠. 이건 뭐 지나간 강아지도 풀어요. 그건 이제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까지는 어떤 개념 쓰고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나중에 사업하다 망했어. 그럼 어디까지는 왜 망했는지가 한 가지 딱 경우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세상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 때의 방정식은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죠,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얽혀져 있는 거야. 내가 사업을 망한 이유가 뭐 내 서비스가 구렸을 수도 있고 자리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이 비쌌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인생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한 가지만 얽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해답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어떤 게 문제였어? 뭐를 해결해야 될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머리 좋은 사람이 컨설턴트를 해주는 거지. 당신이 망한 이유, 뭐 때문인지 진단해주고 그걸 고칠 수 있게 제안해주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야. 머리가 좋아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컨설턴트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를 잘 키우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망할 수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계속 망해. 그럼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는데, 일단 얘는 미지수가 x, y 두 개고 식기 한 개니까 부정방정식이에요. 왜냐면 미지수가 지금 두 개예요. x, y 두 개가 되겠고요. 식은 한 개를 주어졌으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이때 실수 조건이 나오면 이걸 써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완전 제곱식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첫 번째. 뭐를 쓴다? 완전 제곱식. 두 번째는 뭘 쓰냐? 이게 첫 번째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실근을 써요. 이게 방정식이잖아. 근이 뭐가 나와야 돼?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만 뭐 x에 대해서 뭐 본다든지 y에 대해서 이제 네임표 정리 좀 되는데, 이게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걸로 풀어봅시다. 또 완전 제곱식 만드는 원리는 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직도 난 완전 제곱식 다 못 만들고 있다. 더럽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더럽게 안 하는구나. 진짜. 진짜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일을 시키잖아요. 더럽게 안 배웁니다. 장담할게요. 수학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어떻게 일할지가 눈에 그려져요. 100%예요. 거의 이게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 안 쓰고 한 번도 연습 안 하는 놈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걔의 능력을 뻔하거든요.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대부분은 지금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왜 맨날 공부를 이렇게 시키냐? 왜 시키는 거냐? 이 시킬 때 보면요, 똑같아요. 일에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했던 애들 거의 일 잘해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100%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가까워요. 특히 머리 쓰는 애들은요, 일을 겁나게 잘해요. 진짜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 공부 열심히 했던 애랑 안 했던 애랑 나중에 커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요, 뻔해요. 여러분 커서도 똑같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대부분 다 좋은 데를 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인식해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대충 세다 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자,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우리가 다 배웠겠지만 2로 묶는다 안 묶는다? 묶죠. 2x인가요? 묶으면? 맞죠? 여기 누가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하죠. 얘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뭐 누구 있어야 되죠? 1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y제곱 더하기 6y면 여기 누구 있어야 되죠?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주니까 9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겨요. 자, 여기서 얼마만큼 더 더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얼마만큼 더해졌죠? 이렇게 곱해서 2 더해졌으니까 여기도 2 더해요. 자, 이거 얼마만큼 더해졌죠? 1이니까 9 더해졌죠. 자, 이거 바꾸는 거는요, 그냥 뭐 2차 방정식 때도 했었고, 2차 함수할 때도 표준형 바꿀 때도 썼었고, 뭐 겁나게 썼어요. 아직도 모른다. 더럽게 공부 안 하는 거야, 진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변은 몇이다? 0. 근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더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 나와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더 같아. 근데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되려면 둘 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0이 아니면 더 커지는데 이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x는 몇이 된다? 1, y는 몇이 된다? 마삼이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왜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같으니까 제곱해서 0 되려면 둘 다 0 될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케이스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이게 2번인데. 자,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죠. 마이너스 2xy. 때문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같다는 개념을 못 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봤자 문제를 못 만들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실수 해를 줬잖아. 실수 xy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내림차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트 정리를 해요. 묶으면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트 정리를 한 다음에 이 x가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x가 실수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x가 실수근을 갖는 게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요. 그래서 딱스 판별식을 쓸게요. 자, x에 대해 정리했으니까 요거 y-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나? x라는 거는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지만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가 100%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묶여지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x에 대해 정리해도 마찬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1이 넘어갔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부동만 바뀌겠죠?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근데 이게 이제 부등식 나왔을 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의 제곱 0보다 하나 왔으니까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는 거죠. 0이 되려면 y가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y에다 x를 이제 구해야 돼요. 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를 다시 구합니다. 2로 나눠주면은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판별식을 통해서 실수 조건을 쓸어내는 거죠. 완전제곱식이 되면 완전제곱식 만들기 더 쉽고요. 얘를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판별식고 이제 이용한 거를 통해서 16-1번 한번 풀어보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됐는데 지금 2번이야. 2번이 안 됐대. 2번 됐냐? 잤어? 선생님, 저는 운명했습니다.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조금만 진도 나가고 수업에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만 부등식은 뭐 쉬우니까 1차 부등식부터 하면 되니까. 자, 16-1번에 2번으로 가면 자, x제곱 더하기 5y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인데 실수 조건을 줬고 부정반전식인데 이게 1 때문에 완전식이 못해. 근데 x 내림차수 정리해요. x를 이렇게 내림차수 정리합니다. 상수가 이제 5y 제곱부터 얘가 이제 x가 먼저 실근을 가져야 돼. y도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x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x에 대한 2차 방식 만들고 이거 짝수 판별식. 이게 이제 개수죠. a는 1인 거고.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뭐 우리가 x만 문자로 보는 건 자주 있잖아. 우리 멍 때리지 말고. 자, 짝수 판별식 쓰면 이제 2y의 제곱이 되겠죠? 아니야? 짝수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이거 쓰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y 제곱에서 5y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보다 같다. 마이너스 곱하면 도도막 바뀝니다. 보통 이제 완전 제곱식 나올 거예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밖에 안 되죠? 0보다 다 크니까 y 몇인 거야? y는 1이죠. 넣어요. y 1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4x 1이니까 5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니까 0 되는 수밖에 없죠. x 뭐가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다. 부정방정식은 크게 보면 자연수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있고요.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것들이죠. 실수 조건 문제들은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가끔 뭐 자연수 조건들이 조금 나오고 실수 조건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 안 되면 다 판별식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6-4번은 약간 변형을 시켜놨네요. 16-4번까지만 풀고 넘어갈게요. 얘는 딱 봐도 뭔가 자꾸 파악 안 했는데 갑자기 파악하네. 파악하지 마. 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5의 제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결론은 xy가 다 실수니까 이때 실수 xy에 대해서 xy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되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제곱해서 0이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요걸 풀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5는 0인 거고 x 빼기 y 빼기 3은 0인 거죠. 그죠? 이게 된 거고 이게 뭐죠?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아니? 1차식하고 2차식이잖아. 여기서 0,0 된다는 게 부정방정식 쓴 거야. 실수 조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뭐가 된 거죠? 연립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치면 뭐 y 플러스 3이니까 넘기면 대입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y제곱이니까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에서 15 빼니까 마이너스 6은 0. 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xy 곱을 구해야 되나요? 곱을 구해야 돼? 아, 이렇게 풀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다른 길로 갑시다.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갑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니까 뭐 각각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렇게 놓을게요. 봤어 여기까지? 곱셈공식 변형이죠. x 마이너스 y 제곱에서 플러스 뭐 하면 되죠? dx y가 되겠죠? 곱셈공식 변형으로 갈게요. 뭐 인수분해 안 돼서 그럼 3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9죠? 9 더하기 2xy가 몇이 되는 거야? 15니까 2xy는 넘어가면 6이겠고 xy 몇이 되는 거죠? 3이죠? 답은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좀 그지 같은 문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고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까지 쭉 해가지고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고차 방정식 푸는 거 배우고, 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푸는 거 배우고, 연립 방정식까지 풀고 부정 방정식까지 풀었던 게 이제 전체가 되겠고요. 다 기본기예요. 언제 쓸 거냐면 나중에 쓰려고 다 배우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이제 부등식이 있죠.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제 봅시다. 여기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기본기니까. 자, 태훈아,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보여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부등식의 기본 성질? 야, 아니 보이냐고. 샀어. 그게 뭔 소리야? 요약하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요약하자면 이게 뭔 소리야? 나한테 설명해보세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뭔 소리야?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일까요? 몰라요? I don't know. 뭔 소리야? 자, 1번은 뭐 이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설명할게요. 2번부터 4번까지가 이게 뭔 얘기냐? 원래 A가 B보다 컸어. A가 B보다 크면 같은 수를 여기다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C를 더해도 부등방이 안 바뀌고요. C를 빼도 부등방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덧셈 빼셈을 부등식에서 덧셈 빼셈을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봤자 부등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3번에서부터가 중요하죠.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크면 양수일 때 C가 이번엔 양수일 거야. 자, 이거는 이제 C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거든. C가 양수면 곱하거나 부등식에다가 나눠도 부등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C가 지금 사칙연산이 오는 거야. 지금 사칙연산이 오는 거다. C를 더하거나 빼거나 C를 곱하도 나눠도 안 바뀌어. C가 뭐일 때면? 양수일 때면. 근데 언제 바뀌죠? 너 파업하면 혼나. 안주 좀 안 꺼지다가 그러면. 자, C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등방향 다 어떻게 된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등식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러니까 곱하거나 나눌 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덧셈 뺄셈은 뭐 어차피 안 바뀌어요. 더하거나 빼봤자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냥 막 나누거나 곱하면 안 돼. 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곱하거나 나누는 거에 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방정식에서는 부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곱하거나 나눠도 등호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었잖아. 근데 부등식에서는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야. 부등식일 때는 언제 부호가 바뀌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덧셈 뺄셈 고민하지 마. 곱할 때 나눌 때 고민해. 부호가 되게 중요해. 부호가 양수면 안 바뀌는데 부호 음수면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어. 부호 잘 따지란 얘기야. 등식하고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뀔 때가 있어요. 부동 방향이. 언제 바뀌냐? 여기 나오진 않지만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였을 때 언제 바뀌냐면 역수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런 거예요. 5보다 3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 역수 취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부동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부등호는 언제 바뀌냐고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방향이 바뀐다. 두 번째로는 역수를 취할 때.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기억해 놓으면 될 것들인 거죠. 나머지는 부동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역수 취할 때 이거 없을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으면 안 적어놓은 분도 있겠죠? 얘기해도? 그죠? 분명히 적어놓으라고 하는데도 뭐 천재인 것처럼 안 적어놓은 애도 있어요. 역수 취하는 것도요, 은근히 나와요. 부등식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럼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부등식을 풀 때 중요하니까.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자, 방정식은 뭐를 찾는 게 목적이었어? 우리 태연아. 그죠? 부등식은 뭘 찾는 게 목적일까? 부등식은 뭘 찾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더 큰지. 아니죠. 똑같아요. 해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부등식도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다고? 참이 되는 x값.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몇 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이죠. 1차식이면서 부등호가 있으니까 1차식인데 등호가 있으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여기서 얘를 풀어라 그 얘기는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죠? 3을 2하면서 양변을 2로 나눴죠. 나눌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뭐를 구한 거냐?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번 근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x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어. 이것보다 큰 값을 x에 대입하잖아?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참이 되는 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범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당연했지만 성립한다 안 한다?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1이잖아. 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결론은 부등식도 뭐를 찾는 거냐?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부등식 풀었을 때 뭘 구했는지 모르는 친구가 분명히 많은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뭐 혹시 뉴스 봤어요? 관심 없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게임과 이런 것들이겠지만 이제
미래 세대를 예측했을 때 여러분들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줄 것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중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챗GPT죠. 이거 말고 이번에 중국에서 얘에 대항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중국의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숙제할 때 챗GPT 써야 안 써요? 쓰고 있죠. 쓰는 애들이 꽤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쯤 될 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애들이 챗GPT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걸 쓰고 있던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구하게 될 때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걸 해주느냐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찮게 해야 되는 일들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원래 1시간 동안에 10밖에 일을 못했던 사람이 얼마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100을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우리 태원이가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성훈이가 7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사회에서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요? 10의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치? 그래서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되면은 얘는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10명을 뽑아야 되겠죠. 100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얘는 10을 하니까. 얘는 뭐 더 많이 뽑아야 되겠죠. 얘는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100이라는 일을 하려면 14명. 맞아. 다 일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대부분의 일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공부에서 와요. 머리 잘 쓰는 애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일하는 양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일하지 않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시간당 얼마만큼 문제를 풀어내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똑같이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나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량이 하나씩 작아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양이 하나씩 작아요. 달라질 거라 생각하죠.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가지고 뽑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슬프지만 이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작잖아요. 커서도 일하는 양이 그만큼밖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다 밀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연봉부터 차이가 다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뭐 그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 예전에 얘가 3만큼 차이 나면 연봉이 얘가 더 30%만 더 받으면 됐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인공지능을 우리가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증폭기로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귀찮게 해야 될 것들을 다 누가 담당해 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많이 담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얘는 10의 제곱배를 일할 수 있다고 봐요. 90은 누가 담당해 주는 거야? 인공지능이. 얘네 같은 경우는 7의 제곱배가 된다고 보는 거죠. 7 정도에 있으면 인공지능도 7밖에 활용을 못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100이 되는 거고 얘는 몇이 되는 거죠? 얘보다 얘 반도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만 뽑으면 돼요. 이제 앞으로. 얘를 뽑을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크게 보면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이 그래요.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놈들을 뽑는 양질의 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돼요.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돼? 얘한테. 얘가 앞으로 10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한테 그냥 돈을 몰아주면 돼요. 얘를 안 뽑으면 돼요. 비용이 절감하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몸을 써야 되는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이것들은 대부분 누가 많이 이제 점령하게 될 것이냐. 누가 점령할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지금도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고 보는데
상위권 애들의 일자리. 얘네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취업을 할 것이고요. 밑에는 누가 많이 와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민자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갈 거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면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얘기하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요, 안 한 것도 아니요. 이런 애들이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사회 나왔을 때 또 이런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해야 안 해? 안 해요. 눈은 높은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 걔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눈에 높은 거에 비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도. 인공지능이 지금도 여러분 쓰고 있지만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쓰여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애들이 과연 인공지능이 썼을 때 인재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고력이 뛰어난 거야. 질문을 잘해야 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나 대신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돼. 두 번째로는 질문을 잘하려면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것도 태양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책을 많이 보면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두 번째 수학 같은 과목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키워야 돼. 암기식 같은 교육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남들이 발표할 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질문하려면 알아야지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질문할 수가 없어. 원리를 모르는데 질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이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몇 번 이제 강의한 적이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돼.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것이다. 되게 위험한 사고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술할 거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 세상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예전에 유망했던 게 사양 사업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러분 살 때는 오래 살잖아. 많이 익히고 배우는 게 계속 돼야 돼. 새로운 걸 많이 익혀야 돼. 세상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야 돼. 폭넓게 공부해야 되고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평생 직장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이럴 땐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이 더 빨리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공부와 이것만 공부하겠다. 이건 안 해도 된다. 난 이쪽으로 길 갈 거니까 이걸 안 해도 돼. 되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그 길로 갔을 때 평생 동안 그 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통합시키고 있죠. 모든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너가 수학 안 해도 된다? 이건 진짜 오만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 살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올 텐데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지금 맨날 놀고 먹고 좋죠. 근데 나중에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놀고 먹는 일을 안 하면 돈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해야 되냐? 지금 책을 좀 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볼 때도 엔터테인먼트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안 볼 거면 시사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식들을 조금 되게 중요해요.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깊게 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적응하고 잘 살 거라고 봐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단점이 많죠.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변호사들 있잖아. 변호사들을 잘 안 뽑아요. 왠지 알아요? 인공지능이 판례들을 다 검색해 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최상위 애들만 뽑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뽑아가지고 그 자료 조사를 다 시켰던 사람도 있었는데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는 거예요. 슬프죠. 슬픈 이야기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될 확률이 있어요.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기 지금 가가지고 수학과 가면 3분 컷인가요? 3분도 안 걸리나요? 그거 누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말로 정밀하게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손이 필요한 게 아닌 간단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바뀔 거라는 거죠? AI가 바뀌는 거죠. 대충 하고 사귀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공을 하셔야 되겠죠. 머리 많이 쓰세요. 나중에 살아남으려면 인공지능이 속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죠. 벌써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하시고 뭐 내 인생은 이것만 하고 평생 먹고 살 거다. 뭐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양한 방면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익히세요. 그래서 나중에 잘 사세요. 힘들게 사지 마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296페이지에 보면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AX는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차 방정식이면 1차 부등식이면 A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이면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A가 0이 된다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나눠서 풀 거예요. A가 0인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풀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뭐죠?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로는 A가 음수일 때. 왜냐면 나눠야 되니까.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할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방정식에서 나눌 필요가 없었죠. A가 0이냐 0이 아니냐만 나누면 됐는데. 왜냐?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근데 부등식에서는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1차 부등식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A가 0보다 크게 되면 나눌 때 부동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 이게 해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부동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야. 이게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는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A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죠. 평등식처럼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뭐가 오든 간에 곱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음수야. 그럼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해가. 왜냐면 뭐 마이너스 같은 거 다 쳐봐. 뭐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죠. 0 곱하기 X는 0이니까. 근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뭐 0이거나 뭐 1 이런 거야.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X는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296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 개념도 우리가 언제 정확히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 나온 것 같은데 1차 부등식 1학년에 나오나? 하여튼 뭐 그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떨 때 문제가 어렵냐?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됐을 때. 그러니까 미지수가 포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밑에 예를 볼게요. 이그젠플을 좀 보시면 나눠져 있죠? 이그젠플을 보시면 296페이지 이그젠플을 보면 AX가 A 더하기 1보다 클 때 이거를 이제 풀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A 더하기 1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부동방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0이었을 때는 0 곱하기 X가 1이니까 X는 해가 없죠. 만족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차 부등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뭐 다시 복습을 했으면 될 것 같고,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죠. 그럼 연립이 나오게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연립 방정식도 뭐를 구한 거죠? 공통된 해를 구한 거죠. 그럼 연립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뭘 구하는 거겠어요?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공통된 해가 범위로 나오는 거잖아.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그려가지고 공통된 해를 찾는 거죠? 수직선에서 그려서 찾는 거죠. 범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게? 중학교 연립 부등식 아마 정확히 2학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이제 공통된 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풀어보자면 x 플러스 3은 뭐 10보다 작다. 1차 부등식이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8보다 크나 같다.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인 거죠. 연립은 부등식이 두 개 이상 모여져 있다. 있는 거고, x 풀면 n은 x가 7보다 작다가 나오겠고, 이게 뭐겠죠? 3x는 6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x가 7보다 작은 게 해가 나오는 거죠.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겠고, 2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공통된 애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부터 x가 7 사이에 있는 거. 얘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넣으면은 위에 부등식도 성립하고 밑에 부등식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에 제외된 부분들은 한쪽만 성립하거나 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지.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찾는 건 똑같은 거야. 공통된 해를 찾는 거야. 근데 단지 이거는 해가 부등식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범위로 쭉 나오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를 찾는 것처럼 바뀐 것 뿐이죠.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가 뭐 해가 뭐 이렇게 공통된 범위 찾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범위가 여기보다 크고 나왔고 작다. 공통된 범위 있어 없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죠. 또 어떤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은 크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어떤 놈은 작거나 같아. 공통된 범위가 뭐야? 1만 딱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다. 이거네. 장난치냐? 장난치냐? 뭐 이런 거죠. 자,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다시 구분해 보시겠네요. 자, A, B, C가 되면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요거는 이 상태로 안 풀리니까 어떻게 푼다?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배웠겠죠? 뭐 이런 거 마이너스 2가 있겠고 거기 299페이지에 있는 거야.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 상태로 이제 못 풀어요. 이 상태로 풀 수가 없는데 얘를 뭐로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못 풀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이제 배우는 거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알겠지만 그 뒤에 대표예제 1번, 대표예제 2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집에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냐 중학교 복습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은 대표예제 2번까지 그러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305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중학교 복습하면서 이건 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내가 이제 또 프린트물로 줄 테니까 오늘 일단 필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에부터 쭉 복습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주는 것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되면 체인지 하겠습니다.